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문제풀이반이 이제 끝나고 오늘 이제 누적반부터 해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 바로 한 주가 다 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봤던 거 조금 이제 피드백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시험 그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 안내해 드렸는데 이제 그 모의고사 또 별도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 간단하게 이제 OT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저희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추석 껴서 이제 9월 달까지 해서 이제 한 달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그 발표 나오고 나서 그 주부터 또 5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2주 전에 끝나요. 네, 그래서 한 주 전에 끝내 보기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제 문제풀이 때부터 해서 쭉 가능하면 밀리지 않고 복습을 하시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 시험을 쫓아가면서 하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리하실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하세요. 근데 시험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직접 쓰셔야 하기 때문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 주 정도 당겨서 미리 이제 2주 전에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동안에는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하셨던 패턴대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전체 영역을 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10월, 11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암기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이제 9월 때 뽑아 놓으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 복습하면서 이제 그 시험 보는 모의고사 그 현장의 그 시간에 맞춰 가면서 이제 컨디션을 조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80분씩 해서 진행을 했고요. 해설은 이제 5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거의 제가 이제 그 A 교시 그 전공 A 끝나고 나면은 2교시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면 못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못 내려가는 요 잠시 동안에는 몇 분 답을 못 드려요. 이렇게 서 계셔도 이렇게 한 문항 두 문항 갖고 계신 분들만 답을 잠깐 드리기 때문에 많이 못 드리고 아마 이제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답변을 이제 직강 선생님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아주 급하신 분들은 그 중간 쉬는 시간에 이제 바로 끝나고 가셔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질문을 주시고요. 조금 여유가 뒤에 좀 있으신 분, 저희 이제 앞에는 이전엔 6시까지 하다 지금 5시를 좀 이렇게 당겨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냐고 너무 급하게 오지 않으셔도 돼요. 끝나고 이제 저 그냥 여기 있을 거니까 이제 질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시까지 진행이 되고 다음 주까지 2회 하고 이제 추석 휴강한 다음에 마지막 주에 3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봉지 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론 파트만 원래는 수업 모형을 먼저 했다가 저희가 문풀 때 끝자락이 요거여서 요거 이제 그 복습 겸 이제 시험 보는 겸 해서 챕터를 이제 앞에를 요거 좀 당긴 거 빼고는 이제 거의 그냥 교재에 그 3분의 1씩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업 모형까지 들어가죠. 여기 연결에 들어가고 관리학 들어가고 식영역은 일단은 육류면 어디까지냐면 그 우유점 유제품 전까지. 그러니까 고기, 생선, 달걀, 콩류까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파트 2 가족은 부모 교육 이론까지고 나머지는 사실 파트 2가 다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거는 채점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은 이제 교육학 보실 분들은 9시부터 오셔가지고 보시고 중간중간 40분씩 쉬고 대신에 이제 3교시 거 전공 B 하고 나면은 오늘 지금 원래는 지금 1시에 끝나시고 식사하셨지만 그때는 없어요. 중간에 40분 있는 시간을 활용하셔서 이제 식사를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해설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점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시 20분에 끝나면 한 20분 정도 쉬고 나서 바로 해설로 들어가는 그런 실전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강 채점은 이제 저희 이제 금요일 날 하면 토요일 날 해서 이제 마감을 하면 이제 다음 금토 이렇게까지만 끝나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서 이제 중간쯤에 원서 접수 기간은 이제 휴강해서 이제 2번 실전 모의고사 있고 원서 접수 기간 끝나고 나서 또 2번의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 마지막 회차는 이제 미첨사학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렇게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적이라서 그 10시까지 오시지만 이제 10월 달에는 9시에 네. 뭐 직강 선생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9시부터 와서 시험 보는 거를 5번은 다 안 채워도 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그 시험의 흐름에 꽤 시간이 길잖아요. 2시 20분까지 9시부터 하고 입실은 아마 8시 반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꽤 긴 시간을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서 긴장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훈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이제 답안지 채점은 뭐 이번까지는 조금 덜 하겠지만 실전형 가면 정말 서술형 안 쓰시면 제가 확 점수를 깎을 거예요. 서술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서술형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한 달 동안 그거는 완성해 주셔야 돼. 이거는 글 쓰는 방식의 문제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서술형으로 해주시고 흔적은 이제 잘 안 남기시긴 한데 이게 제가 언제나 초반 시험 때 그 흔적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반도 한 3회차까지 흔적들 남기세요. 이게 모르니까. 모의고사도 한 2회차까지 흔적을 남기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X표시하고 그러면 누적 때까지는 감점 안 하지만 이제 모의고사 때부터는 흔적 나면 무조건 감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따옴표나 뭐 이렇게 밑줄은 다행히 안 그시긴 하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또 그다음에 그 선들을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근데 조심하실 거는 이 문제의 요점이 뭐 제가 가능하면 기출문제 형식으로 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파악하려고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시험 문제에 있는 요체를 파악을 못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석에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감점되신 분들이 요점이라든가 혹은 그 봐야 할 부분들 놓치는 게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서 문제 풀이 때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하세요. 그거 이제 2달 동안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들 좀 잘 찾아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점점 더 성의가 문항 작성 조건이 대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뭘 한정해라, 뭘 꼭 써라 이런 거 안 주잖아요. 거의 안 주죠. 그래서 그런 거 없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설명 혹은 서술형 답지로 충분할 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돼요. 그게 좀 훈련이 돼야 좀 아무것도 안 적어줬으니까 난 키만 딱 썼어. 뭐 아니면 난 요것만 쓰래서 요것만 썼어. 근데 왜 점수가 별로야? 그러면 이제 억울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서술형이 갖춰야 할 숨겨진 그 점수의 기본적인 문항이 갖고 있는 좀 그 암묵적인 점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점을 꼭 배점보다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너무 이제 요건 2점짜리 2점짜리는 없어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2점짜리 정말 가끔 옛날에는 기입형 문제에 하나 쓰고 2점인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거는 타격이 커요. 오히려 하나 틀리고 나면 2점이 빵크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가 2점인 경우는 거의 없고 오늘 보셨으면 3개가 2점이거나 4가지이면서 2점이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너무 이제 짧게 짜다라고 하죠. 요거 하나는 1점이야. 이러니까 요거 썼으니까 나머지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넉넉하게 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9월은 저희가 보통 이론 과정에서는 한 달마다 한 영역을 보는 걸 했고 저희 집중 과정에서는 이제 거의 뭐 한 달 동안 다 영역을 보는 걸 하냐고 너무 힘드시긴 했는데 그런 것도 해봤지만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영역을 보는데 문제풀이는 뭐 교육론이나 의식은 한 3주 정도 봤죠 저희가. 근데 나머지는 이제 예습 복습하면서 한 2주 정도의 한 영역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합쳐서 매번 지금 저희가 누적이라서 이렇게 쪼개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험 보기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이제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체크해서 암기할 것, 뭐 매주 볼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점 모의고사로 가시면 요거는 일주일 간격일지 2주 간격일지 선생님들이 시험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적 모의고사 하면서. 누적 모의고사가 이게 조금 이제 양이 작긴 하지만 전체 영역을 어떻든 간에 매주 시험 보니까 이 전체 영역을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한 번에 한 주에 다 볼 수 있는지, 한 주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주 정도의 연장해서 보는 게 되는지, 그거를 한 주로도 해보시고 2주로도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석이 꼈으니까 마지막 3회차는 한 2주로 한번 보는 걸 해보셔도 괜찮거든요. 이게 이미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그게 그 복습 주기를 좀 잡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 그대로 한 주 만에 완성이 되신 분들은 빨리 이제 자기 정리할 것들이 돼 있어서 금방금방 보고, 근데 이제 한 주 이상이 되면은 빨리 까먹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깊이 못 보지만 자주 까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짜리가 좋고요. 반면에 잘 안 까먹어. 잘 잊어버리진 않으세요. 기억이 좀 오래 가긴 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만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2주나 뭐 한 10일 정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또 사이클이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나한테 맞는 사이클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결국에 뭐 11월 달은 저희 뭐 한 3주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2주 하고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2번 정도 돌리는 회독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훈련이 좀 혹은 뭐 이렇게 시험 삼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오늘 들어간 이유가 이제 교육과정을 외워야 될 거다. 좀 빨리 외우자. 그래서 지금 미리 들어갔죠. 그래서 암기 부분들, 그리고 암기 부분들은 꼭 별도로, 별도로 꼭 갖고 해서 이제 이 암기량은 이제 매일 볼 것. 근데 지금부터 매일 보면 요 매일 볼 게 한 3, 4일로 늘어요. 생각보다 한 번만 써도 정말 매일 봐도 까먹긴 하는데 이게 매일, 그러니까 중요한데 꼭 나올 것 같은데 답을 써야 할 것 같지만 암기밖에 방법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7, 8월에 좀 뽑아 놓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뽑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볼 것들을 좀 이렇게 뽑아 놓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봐도 이제 확인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 주기를 조금 뭐 크게는 2개 정도. 매일 볼 것, 뭐 5, 6일에 한 번, 일주일이나 5, 6일에 한 번 볼 것. 아니면 뭐 더 중간쯤에 하나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예, 그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건 그냥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암기할 거, 진짜 그냥 생 암기 할 거, 이런 것들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전체 영역이 들어가니까 성적이 제가 이제 작년보다는 쉽게 드릴 거라서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안 오를 거예요. 이게 전체가 들어가면 내가 잘 아는 부분이 나오면 잘 맞고 내가 취약한 부분이 나오면 점수가 확 깎여요.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일부러 변별을 드리려고 조금 이제 서술 방식을 바꿔드리면 또 점수가 확 깎여요. 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어떻게 서술 방식을 주는지에 따라 점수 차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초수인 분들은 암기량 자체가 지금 적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중인데 이제 다 안 오르고 이제 모의고사가 마감이 되고요. 최종 성적은 이제 시험 현장 가서 나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직강 선생님 중에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싶었는데 뭐 이제 서울이나 경기에 붙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차 성적도 어느 정도 되고 뭐 2차도 잘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근데 1차를 붙으셔야 하긴 하니까. 그래서 11월 시험 현장 때까지 계속 성적이 오르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나오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금 암기를 마저 해주시고, 컨디션 관리. 네, 지금부터는 아프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네, 보약도 많이 드시고, 가능하면 잘 주무시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 좀 들여주시고, 이렇게 몸을 좀 괜찮은 상태로 아프지 않을 정도의 특히 이제 괜찮을까? 직관 선생님들 마스크 하고 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날씨가 좀 차지면은 아프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진짜 이거 정말 한 2, 3주로 확 날리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누적 보기를 할 때 이게 뭐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의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실 경우가 있어서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이니까. 자, 일단은 오늘 보셨으면은 복습은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계속 잡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쉬실 때 토요일 날 쉬지 말고 일요일 날 쉬시라고 말씀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저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풀고 해설 듣고 내가 복습을 하면 이게 3타가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저희가 지금부터 시험까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봤었는데 시험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맞추시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3타로 가려면 복습이 좀 빠른 게 좋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 복습 양은 선생님들이 이제 정하시면 돼요. 뭐 하루에 끝나신 분도 있고 뭐 반나절에 끝나신 분도 있고 한데 전 가능하면은 토요일 날 끝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방법을 찾아보시고 복습으로 한 며칠 걸리시는 건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일요일 날 이런 경우에는 뭐 휴식을 하시든지 뭐 알아서 이제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요 2회차를 볼 거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이제 최종 점검을 한번 하고 이제 시험을 보실 건데 그럼 그 앞에는 월, 화, 수, 목을 짜시든지 아니면 월, 화, 수를 짜시든 간에 그 주에 해야 할 일들을 그 요일에 해야 할 일들이 결정을 해 놓으시는 게 편해요. 안 그러시면 이제 소위 막 하고 있다가 아니야 식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정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내용이 그래도 좀 구조화가 계속 쌓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교육론을 하시겠다 그럼 겸해서 그 영역의 교육학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겸해서 해주시면 훨씬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이제 의학의식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 같이 하고 근데 두 개 붙여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둘 다 어렵고 하시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 수업이 주하고 이렇게 3일 하고 나서 못한 부분은 뭐 목요일 날 한다라는 식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식으로 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오전 오후 나누어서 뭐 그중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지금 여기 교육학을 넣어드리긴 했는데 교육학이 하루로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2년째 전공이 조금 기입이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수월했는데 작년 교육학이 되게 특이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전에 한 2번 정도는 조금 쉬었고 그래서 작년 교육학도 쉬울 줄 아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출제진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전공이 아니라 교육학에서 가름이 나요. 네. 교육학 점수 때문에 전공을 잘 봤는데 교육학 점수가 한 4, 5점 확 깎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억울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진이 똑같이 들어갈 건 없지만 보통 경향이 한 2, 3년은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을 아직 못하시거나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요거를 뭐 이렇게 하루가 아니라 한 이틀 정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화수목으로 하고 뭐 이제 월요일 날 교육학을 쫙 하시든 하셔서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주에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 2주 정도 보는 방법. 왜냐면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전체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스케줄 짜보세요. 자, 그럼 내일 가서 이제 내일 오늘 복습하실 때는 문항이 저희가 이제 12개, 11개, 23개잖아요. 그리고 영역이 다 6개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꼭 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 그 문제를. 근데 그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그 문제의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마다 뭐 우선순위라는 건 중요도 순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면 그냥 간단 복습을 끝내시고 좀 틀리거나 실수하셨는데 좀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우선순위 높게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복습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 드릴지를 갖고 우선순위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이면 4가지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따라서 그냥 그 틀린 문제만 보는 경우. 이 문제 이렇게 틀렸으니까 답이 이거야. 그걸로 끝내는 경우.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맞추는. 이렇게 해서도 이제 나오면은 행운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늘 거예요. 문항수가. 저희 이제 문제 풀이 때 연습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그 형성평가 문제가 있었죠.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관련된 문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 주거 조절이 나왔는데 주거 조절이 이제 문풀 때 문제 2번 있었을 거거든요. 그 문제 다시 가서 보시고 아, 까먹었나? 아, 이렇게 나와도 내가 똑같이 답을 맞출 수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관련 기출이 있죠. 그것도 다 보지 마시고 최근 한 객관식까지 보실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안 되면 객관식 이후부터라고 해도 그러니까 요거 관련 기출을 보시기엔 기출구조화 책이 편하시긴 한데 기출구조화 책이 없더라도 이제 그 영역에 전공수에는 어차피 관련 기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문제가 나와 똑같이 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들이 변형이 될 거란 말이야. 변형이 된 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했으면 달라져도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준 문제는 맞추고 다르게 나온 문제는 틀린다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확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4번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문항을 갖고. 근데 우선순위가 별로 높지 않았는데 틀렸다. 근데 문제를 그냥 보고 틀리고 넘어가기는 아까우면 그냥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1번에서. 근데 중요하다 싶으면은 시간이 되면 4번까지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4번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많이 맞으셨으면은 이게 오답 노트까지는 아니지만 요 정리할 사항들이 조금 줄 거예요. 이게 시간이 확실히 줄긴 해요. 근데 이제 틀린 문항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20몇 가지가 되니까. 그리고 또 문제 다 찾아봐야지 이거 다 봐야지 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몇 번은 내가 4번까지 하고 몇 번은 1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토요일 하루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하시면 이제 계속 그 문제 잡고 주구장창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복습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저희 누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체 영역 모의고사를 매 회를 볼 때마다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앞에 나온 문제를 안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A형에 저희 A형 문제 1번에 요 1번 문제 난리가 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부양비 이쪽 했다. 부양비에서 맞췄다. 혹은 틀렸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복습도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첫 주에 했잖아요. 안 하세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모의고사 때 부양비를 오늘 냈으니까 다음에 안 낼 거야. 그러니까 안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습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안 내지 임용고 시험 문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적으로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바로 그 주에 있는 모의고사를 점수를 잘 보고 싶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빼고 보세요. 근데 그렇게 빼고 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은 한 달짜리여서 이제 11월 시험에서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럼 되게 아까워요. 시험 모의고사 때 맞추고 시험 문제 때 실제가 틀리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외우거나 확인할 것들을 꼭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저희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두 주에 한 번이든지 3주에 한 번이든지 한 번 이렇게 복습하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쭉 한 번. 맞췄던 문제는 다시 한 번 보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반복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시간 많이 들인다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중요하니까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지만 시간을 조금 들여야 할 것들 챙겨서 보충할 것들이 좀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쓰긴 하는데 이제 시간 자원 자체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네, 정말 작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시간을 들여서 보더라도 얼마 이상은 쓰지 않을 거야 라는 한정이 필요하세요. 이 한정을 쓰지 않으시면 특히 이제 전공서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쉽게 조리만 보고 있는 건데 조리의 반도 못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식만 맞추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식은 정말 잘하는데 나머지에서 아주 쉬운 문제를 틀리고 떨어져요. 근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잘 구조화돼서 보고 싶으시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나의 제한 시간을 그래서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전 보시기 전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긴 할 텐데 2주씩 보고자 할 때 똑같이 금요일 날 이제 복습 휴식하시고 아마 10월부터는 일요일 날을 이렇게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짧게 하고 전체 영역을 보는 시간을 이제 일요일부터 좀 길게 잡아서 교육학까지 쭉 하시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까지는 그래도 하루 정도 쉬는데 10월부터는 아예 안 쉬시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한 반일 정도 그렇게 쉬고 조금 더 빨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